자, 78쪽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자, 연속함수의 성질인데 거기 개념 다지기 19번에 보면 fx랑 gx가 연속이면 x 이꼴 a라고 한정해 놨지만 그냥 연속이라고 하면 fx를 상수배한 것도 연속, fx랑 gx 연속함수끼리 더해도 연속, 연속함수끼리 빼도 연속, 곱해도 연속. 그런데 5번에 있는 녀석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자, fx가 x-1이고 gx가 x제곱 마이너스 1이야. 둘 다 다항함수기 때문에 얘네들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야, 무조건. 그래서 얘를 몇 배 해봤자 1차 함수니까 다항에 들어갈 거고, 둘이 더 해봤자 다항이고, 둘이 빼도 다항이고, 둘이 곱해도 3차 함수니까 다항이 인정이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거, 이 둘을 가지고 분수함수를 만드는 순간 나는 뒤에다가 x는 뭐가 아니다라고 정해줄 거기 때문에 1이 아니다라고 정해줄 거기 때문에 이 분수함수는 연속분의 연속이긴 하지만 얘는 정리하면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즉 x-1분의 x-1, x 플러스 1로 정리가 되는데 우리가 평소에는 간과하는 사항이지만 꼭 지켜야 되는 것. 자, a를 b로 나눌 때 a 나누기 b가 성립이 되려면 b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반드시 만들어져야지만 a를 b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이미 내가 이 함수를 정할 때 분모는 0이 아니다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지금 얘는 이렇게 약분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를 x 플러스 1이라는 1차 함수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연속이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런 1차 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거야. 근데 얘는 이미 x가 얼마가 아니다라고 정해놨어. 1이 아니다라고 정해놨어. x축에서 1이라는 아이에다가 하얗게 표시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x가 1일 때 2라는 함수값이 잡혀야 되는데 그래프상에 2라는 함수값을 잡을 수 없는 이상한 1차 함수가 돼버린다고. 그래서 그 5번에 나와 있는 gx분의 fx는 기니디 문제에서 여러분들을 많이 괴롭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5번만 주의하면 되고 연속이다 그러면 몇 배를 하든 더하든 빼든 곱하든 연속이다라는 아주 편한 진리를 사용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x 이꼴 a에서를 진행한 거라면 그 79쪽에 있는 t 부분을 보시면 구간, 일정한 구간에서 연속이면 똑같은 그 구간에서 상수배, 덧셈, 뺄셈, 곱셈 모두 연속이다. 근데 나눗셈은 항상 주의를 해서 분모가 어떤 녀석인지를 정의하신 후에 그 녀석에서도 연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관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무조건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1번에 y는 x제곱 다항함수네 무조건 연속이고 2번에도 2차 함수 다항함수네 무조건 연속이겠지? 그런데 3번 y는 분수함수가 만들어졌네요. x-1분의 x제곱 플러스 1. 그럼 나는 얘를 보자마자 얘는 무조건 x 이꼴 1에서 함수값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지만 반드시 거기가 관절을 이루는 이런 모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x 이꼴 1에서 불연속이다.
그럼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선 뭐라고 봐야 된다? 연속으로 봐야 된다.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값에서는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는 연속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자, 80쪽에 보면 세상 불필요한 정리가 나옵니다. 최대 최소 정리라는 건데 여러분 이거 볼까요? f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래. 자, 선생님 x 범위 정해줄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럼 여러분들은 fx의 범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마이너스 1 넣어서 2, 1 집어넣어서 0 이렇게 잡을 거야. 그래서 이 함수의 최대값은 2고 이 함수의 최소값은 0이라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를 해오셨다고. 이 정리를 모른 상태에서도. 자, 지금 보면 정의역으로 주어진 구간에서 이 함수는 연속입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 정리는 뭐냐면 어떤 함수가 a부터 b까지 a에서 시작해서 b까지의 x범위를 가질 때 이 구간에서 함수 fx가 연속이면 우리는 이 구간의 그림을 그려서 a부터 b까지 그림을 그려서 뭐라 그랬기 때문에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a부터 b까지를 잘랐을 때 함수의 높낮이를 연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그때 제일 낮은 점을 최소, 제일 높은 점을 최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류지. 이걸 먼저 가르치고 이걸 풀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는 고등학교 내용이니까 차치하고 이렇게 최대 최소를 그냥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이 최대 최소 정리는 요거예요. 어떤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얘기하려면 정의역이 정의된 구간에서 그 함수는 무조건 연속해야 된다.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대. 2차 함수인데 꼭지점이 허옇게 폈어. 우리 2차 함수 이렇게 그리면 무조건 요 점에서 최대라고 얘기를 해왔잖아. 왜? 연속이니까.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관절을 이루면 나는 이 점의 함수값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 최소를 논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르셔도 된다는 얘기야. 여태까지 이거 몰라도 최대 최소 찾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자, 81번 볼까? 81쪽 볼까? 자, 81쪽에서 3번은 버리세요. 필요 없어요. 아니다. 해보자. 자, 요거 3개 다 했던 건데 그 중에 가장 재미없는 게 불필요한 게 3번이라서 그래. 자, 분수함수를 선생님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거기 보니까 분수함수가 하나 나오는데요. y는 x 플러스 1분의 2. 자, 제가 이거를 분수함수를 설명할 때 학생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이 함수에서 반드시 분모를 체크해야 되고 얘는 x가 뭐가 되면 안 돼?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이 함수는 무조건 여기서 끊어진다고. 불연속이라고. 그래서 이 녀석 주변에서 최대 최소를 체크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지만 지금 구간을 보면 0부터 3까지를 줬어. 이 구간 x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이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1이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 그지? 그래서 최대 최소를 판단할 때 이 불연속이 되는 이 포인트가 이 범위 안에 없으면 그냥 x를 넣으면 돼. x에다 0 집어넣으면 2 나온다. 3 집어넣으면 2분의 1 나오네. 그럼 그냥 y의 범위는 요렇게 됩니다. 분수함수 최대 최소할 때 요거만 하면 됐다고. 얘가 이 범위 안에 들어있으면 그래프를 그려서 어렵게 체크해야 되지만 x 범위 안에 얘가 없으면 얘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는 연속이라는 성질을 아니까 어차피 연속이고 이 그래프는 감소만 하든지 증가만 하는 저 1차 함수 같은 아이니까 그래프 그릴 필요도 없이 두 끝값을 넣어서 최대 최소를 판단하면 됐다고.
그런데 우리가 많이 하는 요 녀석 2번 볼까요? fx가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x 마이너스 4로 잡혔어. 자, 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고 우리 2차 함수 최대 최소 판독할 때요. 저는 가상의 x축을 그려놓고 무조건 꼭지점을 체크합니다. 꼭지점을 체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좀 있으면 저 2차 함수를 이렇게 1차로 다운시키는 방법을 공부하시게 될 거고 얘가 뭐가 되는 값을 찾을 거냐면 0 되는 값을 찾을 거야. 2x 플러스 4가 0 되는 값 찾긴 쉽지. 얼마야? 마이너스 2. 자, 요게 미분법이라는 건데 요건 좀 이따 배우실게요. 자, 마이너스 2를 체크를 해놓으면 얘를 체크하는 이유는 x 이꼴 마이너스 2라는 이 대칭 축을 기준으로 증가함수가 섞이니까 나는 항상 2차 함수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문제에서 제시한 범위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래. 그럼 마이너스 3은 가까이에 있을 거고 1은 좀 멀리 있겠지. 그럼 내가 찾을 수 있는 그래프는 전체를 다 쓰는 게 아니고 x 이꼴 마이너스 3이라는 직선과 x 이꼴 1이라는 직선으로 잘라서 그 사이만 보게 될 거고 최대 최소 정리를 이용하자면 연속이지 뭐. 반드시 최대값 최소값이 있을 거고 제일 낮은 포인트 x가 마이너스 2일 때 발생할 거고 마이너스 3보다 1이 머니까 1을 집어넣었을 때 훨씬 큰 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맥스, 얘를 미니멈이라고 구하는 방법을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 오셨잖아요. 그걸 좀 활용하시는 내용이다. 그게 최대 최소 정리다. 이 책에서 제일 쓸데없는 정리가 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도 아니고 말이죠. 자, 그래서 그 팁을 보면 82쪽에 자, 문제에서 주어진 구간 사이에 아니면 구간의 끝에 1번 보면 구간을 1부터 3까지 이렇게 클로즈드 구간을 준 게 아니고 오픈 구간을 줬다고. 이렇게. 그럼 x의 범위를 1부터 3까지로 준 거니까 그래프의 끝이 이렇게 오픈되게 돼요. 그럼 제일 오픈 값을 얘를 읽어야 되지만 이렇게 돼 있으면 읽을 수 있지만 이게 지금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읽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이때는 최대 최소 정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고 2번이 좀 전에 선생님이 설명한 거지. 분수함수는 끊어지는 포인트가 생기는데 그 포인트가 문제에서 준 구간 안에 있으면 최대 최소를 얘기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뭐 3번, 2번은 설명 안 할게요. 그래서 최대 최소 정리는 우리가 그냥 최대값 찾아주세요, 최소값 찾아주세요를 쓰기 위한 전제 조건임에 전제 조건일 뿐이니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쓰시면 되고 이 83번 쪽에 있는 사이값 정리는요 두 가지로 나눠요. 사이값 정리하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무슨 정리가 있지? 사이값 정리밖에 없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사이값 정리. 수학자 이름인데. 어라? 사이값 정리라고? 어라? 어머. 나 왜 이래? 왜 생각이 안 나? 잠깐만. 자꾸 찾아보고 올게. 여러분들은 교육과정에서 빠졌나 보네요. 그냥 사이값 정리만 공부를 할게요. 자, 이 사이값 정리는 별표 좀 해주세요. 얘 중간고사 100% 출제예요. 사이값 정리를 묻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이값 정리를 활용해서 문제에서 어떤 걸 찾는 걸 쓸 때 쓸 겁니다. 자, 그걸 먼저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얘들아 우리 2차 함수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건데 이렇게 x축이 지나갈 때 우리 요거 요 포인트에다 알파 베타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저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근이라고 불러. 그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y 0이라는 x축하고 만나는 포인트를 잡으려면 이런 방정식을 세울 거고 얘는 당연히 2차 방정식이 될 건데 이 2차 방정식을 풀면 x값이 누구랑 누가 나오냐면 알파랑 베타가 나오게 된다고. 우린 요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근이라 그래. 그래서 요거 봐볼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꼴 0을 주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인수분해를 하실 거고요. 자연스럽게 x값 두 개를 뽑아내겠지. 요렇게. 그리고 그림도 예쁘게 그리겠지. 요렇게 긋고 마이너스 2라고 3이라고. 그런데 얘들아 봐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를 주면 여러분들은 에이 나한테 왜 이래? 난 이 싫은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 거야.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데 판별식을 써보면 1 플러스 5 해서 6 0보다 크니까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반드시 x축하고 두 번 만나게 돼. 근데 얘처럼 쉽게 여기를 바로 잡아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근의 공식을 써서 잡으라고 얘기를 했다고. 근데 얘들아 문제에서 근의 공식을 써서 정확한 근을 찾아달라는 게 아니고 얘가 어디쯤 있는지만 설명을 해달래. 아니면 얘가 존재하는지만 보여달래.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 꼭지점 대칭축을 찾아보니까 여기가 1이네. 자, 그래서 나는 2가 여기 있는지 안 있는지를 찾고 싶어. 2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찾는 방법은 간단해요. x에다 2를 넣어봅니다. 그러면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가 되지. 그러면 2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5가 된다고. 그러면 음수값이 나와야 되니까 2는 요 녀석보다 안쪽에 있어야 돼. 3을 한번 넣어볼까요? 3 넣으면 9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얘도 음수네. 그럼 3도 여기 있을 거야. 3. 4 넣어볼까요? 1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 4는 양수가 잡힌다. 3을 넣었더니 음수가 됐고 4를 넣었더니 양수가 되더라 이거야. 얘들아 이 점에서 4를 넣었더니 이 점까지 와야 되잖아. 음수에서 y값이 음수에서 양수로 넘어오려면 반드시 무슨 축을 지나야 돼? x축을 지나야 되지. 왜? 다항함수는 무슨 함수니까? 연속함수니까 여기를 이렇게 점프 뛰어서 갈 수 없다는 정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어떤 함수가 연속이라는 정의를 가질 때 여기 함수값을 찾아봐서 음수 하나 나오고 양수 하나 나왔다는 얘기는 반드시 어디를 지나쳤다? x축을 지나쳤다. 그럼 나는 이 그래프를 해석할 때, 이 방정식을 해석할 때 쟤네들은 반드시 3과 4 사이에서 뭐를 갖는다? 근을 갖는다를 증명할 때 쓰는 게 요 사이값 정리야. 사이값. 음수랑 양수 사이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 0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푸시게 될 거냐 하면 이렇게 풀게 되실 거예요. 중간고사에는 반드시 이 문제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번호도 빨라요. 한 6번, 5번, 4번. 첫째 장에 여기 위에 아니면 두 번째 정도에 나올 거야. 사이값 정리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x 세제곱 마이너스 그늘 하나만 잡아야지. x 마이너스
좀 적어볼까? 자, 이런 3차 방정식을 줄 거고요. 여러분들은 아직 3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몰라. 그지? 근데 이 3차 방정식이 이꼴 0인데 다음 중 이 방정식에 근이 존재하는 구간 요걸 선택하는 게 문제야. 그래서 1번에 마이너스 1, 0, 2번에 0, 0,2, 3번에 2, 3, 4번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요걸 앞으로 뺄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요게 1번, 요게 2번, 3번, 4번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요렇게 3차 방정식을 준 다음에 범위를 줘.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부터 0, 0부터 2, 2부터 3 이렇게 쭉 연결되게.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작업은 뭐냐면 부호를 확인하는 거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제가 그냥 빨리 할게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3 음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음수. 그럼 당연히 음수. 얘도 음수. 음수.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니까. 근데 2 집어넣으면 8, 4, 2, 14에다가 11. 얘는 양수 나온다. 자, 얘는 양수였지? 얘는 3 집어넣으면 당연히 양수 나올 거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래프를 그릴 줄 모르지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2, 3의 부호를 확인했더니 마이너스 2에서는 음수에 찍히고 마이너스 1에서도 음수에 찍히고 0에서도 음수에 찍히는데 2에서는 양수에 찍히고 3에서 다시 양수에 찍힌단 말이야. 근데 이게 다항함수니까 반드시 뭐 해야 돼? 연속해야 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얘네들은 음수에서 음수로 가니까 여기를 갔다 올 수도 있지만 안 가도 된다고. 얘도 음수에서 음수니까 x축 갔다 이렇게 갔다 와도 되지만 안 가는 경우도 생겨. 근데 음수에서 양수로 가면 무조건 한번 지나야 된다고. 그럼 나는 이 구간들 중에 0하고 2, 이 범위에서는 반드시 한 번은 x축을 지나니까 근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 사이값 정리를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요. 모르는 방정식이지만 근을 판독할 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녀석이다를 염두에 두시고 지금부터 사이값 정리를 제가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사이값 정리는 어려운 게 아니고 나 근데 그 사람 이름이 왜 생각이 안 나지? 무슨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를 사이비적으로 뭐 수학자 이름이 왜 생각이 안 나?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자, 사이값 정리는 뭐냐면 요겁니다. 함수가 존재를 하는데 A 포함 B 구간에서 연속이다라고 정의를 해놔요. A부터 B까지 연속하는 함수가 있대.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A부터 B까지 연속하는 함수가 있는데 그러면 나는 FA를 여기쯤 잡을까? A, FA B를 여기쯤 잡을까? B, FB 자, 연속이라 그랬으니까 나는 연속하게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뭐냐 하면 사이값 정리는 여기부터 그래프가 반드시 연속이니까 FA랑 FB 사이에 어떤 특정한 값을 잡습니다. 이렇게 요걸로 잡자고. 여기다가 K라는 값을 잡는 거야. 요 FA랑 FB 사이에 어떤 K라는 값을 잡으면 그 K를 함수 값으로 갖는 X 값이 존재를 분명해야 되고 걔네들은 반드시 A랑 B 사이에 있다.
요게 사이값 정리야. 선생님이 좀 전에 설명했던 건 어떤 함수값이 음수고 어떤 함수값이 양수면 음과 양 사이에는 0이라는 y값을 갖는 x가 반드시 요 값과 요 값 사이에 존재한다. 그래서 근이 a랑 b 사이에 존재함을 밝힐 때 쓰는 게 그냥 사이값 정리라고. 그래서 사이값 정리를 이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라거나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사이값 정리는 요거로 나올 거야. 방정식을 던져준 다음에 구간을 잘라놓고 이 구간들 중에 x축을 통과하는, 즉 부호가 바뀌는 아이들이 있는 구간은 어디인가요? 요렇게 묻는 문제만 나올 거니까 사이값 정리 어렵게 하지 마시고 사이값 정리는 그냥 그런 거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85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85쪽에 개념 확인에 2번에 보시면 제가 아까 엉망으로 만들었던 문제가 예쁘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자, 거기 보시면 1번은 안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는 2차 함수기 때문에 안 해요. 자, 3차 함수가 있는데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인데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이 방정식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떻게 풀었냐면 인수분해로 풀려고 노력을 했다고. 그래서 이 인수분해를 하려고 x에다 막 머리를 써서 풀마 1, 2, 3을 막 넣어봤지. 딱 봐도 1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게 보여. 그럼 얘는 x-1이라는 인수 무조건 가져야 되고 x제곱이고 여기는 플러스 3이고 마이너스 x제곱 그럼 여기는 플러스 4x네. 이런 식으로 풀었다고. 근데 이 수투 과정에서는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근을 찾아달라는 게 아니고 그 옆에 보니까 이렇게 써놨지. 0,2 x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0하고 2 사이에서 이 그래프가 여기를 뚫는지 확인해 달래. 그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이값 정리를 증명할 거고 이 함수에다가 0을 넣어보면 0,-3이라는 음수 값을 갖게 되고 2를 집어넣어 보면 8, 12, 20, 15 2,15라는 양수의 y값을 갖게 되니까 아,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이 함수는 무조건 연속이니까 적어도 한 번은 x축을 뚫어야 되는구나. 얘네들은 무조건 0하고 2 사이에서 근을 갖게 되겠구나 라는 증명을 할 때 쓰는 내용입니다. 근데 무조건 근을 갖는다고 얘기 안 하고 적어도 하나 라는 표현을 써요. 왜 그러냐면 여기 K값을 여기로 잡으면 만족시키는 C값이 여러 개가 생기지, 그지? 여기서도 선생님이 그래프를 간단히 그리기 위해 한 번은 이렇게 꺾었지만 여러 번 꺾게 되면 여러 개의 근이 생길 수 있다고. 그래서 꼭 적어도 하나라는 표현을 쓰는 녀석을 활용해 주셔야 돼요. 자, 사이값 정리는 이렇게 근 나오는 구간 찾는 걸로 나올 거니까 1페이지에서 요걸 봤다. 아이 사이값 정리네. 에이 뭐 부호만 찾으면 되지. 부호 다른 게 3번에 있네. 3번이 답이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는 아이예요.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실제적으로 문제를 좀 보도록 하죠. 자, 대표 문제 1번입니다. 자, fx 1차 함수예요. gx 2차 함수입니다. 둘 다 다항함수네요. 너무 행복하죠?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입니다. 따라서 두 함수를 더해도 2차 함수, 두 함수를 빼도 2차 함수. 다항함수밖에 안 나와. 얘네들은 모든 실수에서 연속입니다 라고 그냥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증명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문제는 시험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런 거 내서 뭐 할 거야? 다 연속인 걸 아는데. 자, 2번 볼까요? 대표 문제 2번. fx 1차 다항함수고요. gx 2차 다항함수입니다. 그럼 둘이 곱하면 몇 차 함수? 3차 함수. 당연히 얘네들은 다항함수에 속하니까 연속인데 선생님이 주의해달라고 했던 fx분의 gx라는 분수함수로 확장하게 되면 내가 얘를 수식으로
x 마이너스 1분의 x제곱이라고 적을 거고, 적혀있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항상 적으셔야 돼요. 이렇게 적는 순간 x가 1이라는 값은 정의역에서 제외시킨다고. 그러면 그래프가 연속으로 오다가도 관절로 바뀌게 되니까 저 뒤에 있는 녀석 2번은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 중에 1을 뺀 1의 왼쪽 파트와 1의 오른쪽 파트에서는 무조건 연속이 될 겁니다. 근데 1에서는 불연속이 되니까 요걸 구간으로 표시하세요 라고 보기에 잘 나와요. 뭐 1, 2, 3, 4, 5번 중 연속인 구간을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며칠 전에 배운 구간 표시법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어디까지? 1까지. 다시 1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라는 표현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x는 1보다 작다 또는 x는 1보다 크다라고 모든 실수 중에 1만 빼주는 부등식 표현을 하셔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분수 함수에서 꼭 분모가 0이 되는 부분은 무조건은 아니지만 불연속이다라고. 무조건이지. 무조건 불연속이 무조건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불연속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프를 그리시거나 정의역을 잘 체크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88쪽 열나 재미없는 거. 자, 1번은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거니까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대표 문제 3번에 1번 보면 fx를 x 플러스 1이라는 1차로 잡아놨고요. 범위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잡아놨어요. 자, fx가 증가함수니까 마이너스 1일 때 최소, 2일 때 최대라고 할 필요도 없죠. 1차 함수면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범위의 끝값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나오는 0, 2를 대입해서 나오는 3을 보고 0이 더 작네 최소, 2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3이 더 크네 최대. 이거를 뭘 고등학교 2학년이 뭐 이걸 최대 최소 정리를 배웠다고 풀어야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시험에 나온 적을 본 적도 없고 이거 뭐 여러분들은 그냥 모르겠습니다. 근데 2차는 해볼게요. 자, 2번에 보면 2차 함수 x제곱 플러스 4. 자, 2차 함수를 최대 최소 판독하는 건 수능 보는 그날까지도 완벽하게 하셔야 돼요. 자, 꼭지점 누군지 바로 찾으면 0이고요. 문제에서 준 범위를 보니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래요. 자, 0에 더 가까운 값은 마이너스 1이고 먼 값이 3이니까 우리는 가까운 값을 버려도 되죠. 그죠? 어차피 잘라보면 여기가 최저, 여기가 최대가 되니까. 그래서 0 집어넣어서 나오는 4, 3 집어넣어서 나오는 13. 그럼 뭐 얘가 최소, 얘가 최대. 우리가 연락 열심히 풀었던 문제잖아.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 그 오른쪽에 대표 유형 4번은 제가 설명드렸어요. fx가 분수함수로 잡혀도 주의해야 될 x값은 하나밖에 없다고. 마이너스 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무조건 연속일 거고, 문제에서 제시한 범위를 보면 0부터 2까지 0하고 2 사이에 마이너스 1은 없으니까 0부터 2까지 분수함수는 무조건 연속할 거고, 분수함수는 1차 함수 마냥 증가만 하면 증가만 하고 감소만 하면 감소만 하니까 그래프 그릴 필요도 없다고. 그래서 0 집어넣어보면 4라는 값이 나오네. 2 집어넣어보면 3분의 4라는 더 작은 값이 나오네. fx는 최소값 3분의 4, 최대값 4를 갖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얘까지 이거. 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루트 안에 1차가 들어있는 무리함수, 어떤 출발점을 갖고 한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계속 증가만 하거나 계속 감소만 하는 연속함수. 따라서 범위를 보면 0부터 3까지 줬네. 대입하란 얘기야. 0 집어넣으면 1 나오고 3 집어넣으면 2 나오잖아. 저 y라는 fx의 범위는 최소 1, 최대 2. 이걸 나는
이렇게까지 잉크를 낭비하면서 공부해야 되나라는 그런 의문점이 좀 있긴 합니다.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는 정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푸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이값 정리 틀려갖고 오면 진짜 슬퍼요. 시험 전날 공부 시작해서 12시간 공부하고 시험 보는 애도 맞추는 게 사이값 정리인데 그걸 틀렸다. 너무 억울한 거야. 자, 거기 2번에 3차 함수만 해볼게요. 2차 함수는 뭐 그래프도 그릴 줄 알고 근해 공식도 쓸 줄 알았는데 뭐래. 자, x세제곱 마이너스 7x제곱 플러스 14x 마이너스 8은 0. 자, 3차 함수와 x축 간의 관계를 묻은 건데 문제에서 범위로 준 게 3하고 5다. 3이라는 x값하고 5라는 x값 사이에서 저 3차 함수를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를 뚫는지 안 뚫는지 뚫어야 실근이 생기니까 그걸 판단해 달래. 에이, 값도 참 뭘 크게 줬어. 자, 3 집어넣어 보면 27 마이너스 6, 7, 9, 63 이것들이 장난하나. 3 집어넣으면 42 마이너스 8 그러면 69 마이너스네요. 3일 때는 y 값이 음수가 나온다. 자, 이거 5 넣어야 돼. 선행 좀 할게요. 5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는지. F5가 10이 나온대. 12. 여기다 5 집어넣으면 10이 나온대. 5,10이 나온대. 양수 나오네. 근데 얘는 다항함수니까 연속이고 반드시 여기서 여기까지 끊어짐이 없이 가야 되니까 끊어짐 없이 가다 보면 무조건 x축을 한번 스쳐가야 된다고. 그래서 얘는 3하고 5 사이에서 무조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증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요 방정식 주고 구간 5개 줄 거야. 그 구간의 끝값을 대입해보면 부호가 같은 거 4개, 부호가 다른 거 하나 나올 거라고. 요거 찾아내는 문제니까 어렵지 않게 해석하시면 되고. 자, 91쪽 봅시다. 자, 91쪽에 아주 중요한 구요가 나와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미분을 배우시게 되면 미분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공부하는 게 미분이에요. 그래서 그 함수의 특징을, 그래프의 특징을 여기 가처럼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제가 수업 중에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얘들아 봐봐. y =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요거 우리 y축 대칭해볼까? y축 대칭하면 뭐의 부호만 바뀐다고? x의 부호만 바뀐다고. 요렇게 생기게 된다. 근데 거기 가 봐봐. 지금 fx랑 f-x가 어때? 어떻게 써놨어? fx랑 f의 마이너스 x가 어떻다고 써놨어요? 같다라고 써놨다고. 이 의미는 요 파란색 그래프랑 까만색 그래프가 일치한다라는 뜻이고, 그럼 뭐야? 어떤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y축에 대칭한 게 자기 자신하고 똑같이 생겨야 된다는 거야. 의미문이다. 그럼 얘는 원래부터 무슨 축 대칭 함수다? y축 대칭 함수다라는 거야. 지는 안 돼. 요거 설명 듣고 자. 요건 듣고 자야 돼. 그래서 얘네들은 이름도 있어. y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같은 함수라 그래서 얘네들을 우함수라고 부를 거야. 우함수. 그럼 선생님 어떤 함수를 보고 내가 우함수인지 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함수만 공부할 거라고? 다항함수만 공부할 거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다항함수를 상수 1차, 2차, 3차, 4차까지 공부한다 그랬고, 상수함수는 x의 0승이고 1차 함수는 x의 1승, 2승, 3승, 4승이야. 차수만 잘 봐. 0 포함 0, 2, 4는 짝수지. 1, 3은 홀수야. 그래서
우함수는 짝수차만 있으면 우함수야. 짝수차만 존재해. 자, 요런 함수 있어. y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짝수차, 홀수차가 공존했지. 안 돼. 졸리면 서서라도 봐. 이건 봐야 돼. 짝수, 홀수가 공존하면 얘네들은 우함수라고 부르면 안 돼. 근데 요렇게 바뀌는 순간 짝수차만 존재하게 됐잖아. 그럼 얘네들은 그림을 그리면 때려 죽여도 요쪽만 그리면 된다고. 유치원 때 했던 데칼코마니 하면 무조건 그래프가 완성되게 돼요. 그래서 요 기호를 보고 fx를 잡으래. 문제에서 이렇게 줄 거야. fx가 간단히 얘기하면 2차래. 2차 함수입니다. 근데 요런 성질이 있어요. 그러면 fx를 2차니까 나이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잡으면 공부를 덜 한 거야. 이렇게 좌우가 대칭되려면 누구를 기준으로? y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되려면 사수가 짝수만 있어야 된다고. 그럼 난 여기서 땡큐 b는 찾을 필요도 없네요 라고 판단할 줄 알아야 돼. 요게 요번 학기 요 수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될 거야. 이걸 대부분의 학생들은 적분에서만 쓴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미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야. 그래서 좌우가 대칭되려면 함수의 구성이 뭘로만 이루어져야 된다? 짝수차로만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거 있지? 요렇게 뾰족해지는 거. 유명한 아이가 뭐야? 절대값 x잖아, 그지? 선생님 얘는 1차인데요, 좌우 대칭인데요. 절대값을 썼기 때문에 얘도 해당이 돼. 그래서 y축 대칭이 되는 모든 함수들을 우리는 우함수라고 부를 거고, 다항 함수 중에 이 5개 중에 어떻게 함수를 구성하느냐를 알려주는 포인트가 되기도 하는 게 조기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배운 게 y축 대칭만 있는 건 아니죠. 자, 점 대칭이 있어요. 점 대칭. 원점 대칭. 자, 점 대칭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원점 대칭을 하면 함수가 y의 부호도 바뀌고 x의 부호도 바뀌어. 그래서 함수를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로 정리한다고. 마이너스가 2개 떠. 그래서 요 표현과 비슷하게 이런 표현이 나올 겁니다. fx가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x하고 같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올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구분을 하시면 돼. 마이너스가 하나 있냐 2개 있냐의 차이예요. 하나 있으면 y축 대칭, 2개 있으면 원점 대칭이라고 외우셔도 되고, 제 생각에는 요 대칭법 요거 기억하니까 요거 3개 써놓고 비교하시는 게 뭐 외우지 않아도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부분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얘도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다는 건 그만큼 쓰임이 많은 거고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 김추수님의 시 있잖아. 꽃. 교과서에 나오나 요새도? 아주 중요한 시지.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네. 수학 용어 중에 이름이 불리워지는 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얘는 기함수야. 기함수. 야, 우함수는 무슨 차수로만 구성된다고? 그럼 기함수는 무슨 차수로만 구성되면 될 것 같아? 홀수차야. 홀수차. y는 x 세제곱 플러스 x 3차 1차. 얘는 그림을 그리면 정확히 요렇게 그려집니다. 아이고, 이렇게 그리면 안 되네. 요렇게 그려져요. 요렇게. 요렇게. 원점 대칭 된다고. 요걸 요렇게.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정확히 기억을 해주시고 요거를 좀 더 확장한 x 이퀄 a 대칭하고 a, b 대칭이라는 함수도 읽어내셔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미분 파트에 들어가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보니까 일단 첫 번째 가를 봐서 나는 얘네들은 y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데칼코마니구나 라는 걸 알았는데 나를 보니까 2하고 3을 x값에 넣어봤어. 그랬더니 f2하고 f3이 잡힐 건데 걔네들을 곱했더니 0보다 작대. 그 얘기는 뭐야? f1이 음수면 f3은 양수라는 거야. 무조건 1하고 3 사이에서 근이 하나 발생한다는 걸 알려준 거지. 그리고 두 번째를 보니까 4하고 6을 줬네. 근데 4하고 6도 함수값을 해보니 부호가 다르대. F4가 양수에 잡히면 F6은 음수라는 거지. 뭐 반대로 하셔도 상관없지만 그럼 나는 얘네들이 무조건 4하고 6 사이에서도 또 다른 실근 하나를 갖는다는 걸 판단해낸 거야. 근데 가를 보니까 문제에서 준 게 뭐예요? 얘네들은 무슨 축을 기준으로? Y축을 기준으로 정확히 데칼코마니가 된대. 그럼 이 근도 데칼코마니가 돼서 누구랑 누구 사이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 사이에 이렇게 찍힘을 내가 확인할 수 있고 여기 있는 4하고 6도 데칼코마니 되면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6으로 변질이 될 텐데 그때 이 녀석도 이렇게 지나감을 내가 증명할 수 있다고. 그럼 얘는 다른 부분은 모르지만 여기에서 두 개의 실근을 가지니 여기에서 두 개의 실근을 갖습니다를 증명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최소한 얘네들은 모든 실수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렸을 때 4번은 무조건 x축을 뚫어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몇 개의 4개의 실근을 가져야 됨을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요런 걸로 사이값 정리가 나오려면 난이도가 굉장히 높게 나온 거니까 요거 선생님이 부탁하는 건 5번에 2번 반드시 나올 거고요. 요게 조금 확장되면 그래프의 개형 6번 쪽으로 나올 거니까 이 두 가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함수의 극한하고 함수의 연속이 끝납니다. 오호! 이 책에 3분의 1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드디어 여러분들이 미분의 세계에 들어오셨습니다. 아,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미분이 뭔지 구경 좀 하러 가봐요.